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의 소리는 세월호 전국으로 자칫 정책선거가 실종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유권자들에게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 그리고 출마 이유를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오늘부터 각 당의 도지사 후보를 초청해 대담을 진행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 전국에 어울리지 않는 질문입니다만은 세월호 전국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하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지난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이 꼭 필요한 활동 외에는 대외적인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로 저희 선거 사무실에서 꼭 만나야 되는 분들을 만나 뵙고 또는 정책을 가다듬고 그런 일들을 하고요. 대외적인 활동은 그래서 추모 법회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세월호와 관련된 활동 외에는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행사, 일반적인 행사 이런 데도 안 모습을 일반적인 행사는 원칙적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제주 사회의 현 주소를 진단해 주시고 제주 미래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장황하지 않게 소개해 주십시오. 강론을 얘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 행정이 공직사회에는 편가르기 그리고 민간사회에는 관과 민의 관계가 가불관계로 되어 있는 이 점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경제를 키우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도민과의 소통, 갈등을 조정하고 이런 것은 행정이 바로 서고 민과 관의 관계가 바로 선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개발에 열매를 넣고 뒷거래를 하고 선거를 의식해서 농공행상을 하고 다음 선거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경조사나 일상행사, 자기 조직관리에 쓰고 있는 그런 행정은 제주도민이 바라는 제주 발전을 위한 행정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의 업적과 경험을 존중하고 이어가겠지만 저는 기존의 편가르기와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입니다. 그것을 살려서 공직사회의 편가르기 그리고 민간사회에서의 관이 군림하는 그러한 수직적인 관계를 민관 협동의 민관 협력의 수평적인 협치로 바꾸고 도지사부터가 낮은 자세 그리고 인사 대탕평에 공정한 투명한 행정을 함으로써 제주사회의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것 이게 저한테 주어진 그리고 지금의 도지사에게 바라는 도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평적 협치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질문 다시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경선 룰과 관련해서 진통이 아주 컸습니다. 이른바 경선 룰 전쟁에 이어서 워낙 그 세월호 전국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런 전국이 장기화하다 보니까 자칫 그 정책 검증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이 기회에 내가 당선되면 이것만은 꼭 실현하겠다. 핵심 공약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우선 모든 경제나 문화, 환경, 정책에 앞서서 제주도의 행정을 바로 세우고 민과 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때의 줄 세우기 그리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 예산 배정, 일정 배치 그리고 조직 관리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비뚤어진 선거로 색칠된 도정이 서로 간에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절시키고 진정으로
제주 발전을 위해서 인재와 예산과 도지사의 시간과 업무의 모든 내용들을 도민의 이익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도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렇게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 민관 협력의 수평적인 시스템, 그걸 만드는 것이 어떤 다른 문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틀을 이러한 틀을 만든 위해서는 핵심 공약으로 얘기한다면 농축수산업을 고부가 가치의 공격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 그다음 관광을 양적인 관광에서 도민에게 수익이 창출되는 질적인 관광으로 도약시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미래의 성장 동력들을 현장에 걸맞는 맞춤형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제가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출마의 변이라든지 여러 차례 밝히셨던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후보께서도 입장은 밝히셨지만 아무래도 지금 제주사회 현안은 드림타워, 네. 중국 자본 유치, 난개발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저는 제주 개발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주가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 자연과 문화, 제주도민의 공동체, 그것을 살리는 개발이어야 된다. 그것과 조화되는 개발이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개발의 주체에 있어서는 도민이 주체가 되고 제주 도내의 경제 주체의 효과가 가는 그러한 개발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도민이 땅만 팔고 땅만 빌려주고 조차지가 되는 그런 개발, 도민 속으로 개발의 열매가 돌아오지 않는 그런 개발은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제주도의 개발 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제주의 고유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성과 이 주체와 개발의 효과가 도민 중심으로 돼 있는지, 그리고 제주 도내의 경제 주체가 과연 육성이 되고 있는지, 이 점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조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확 바꾸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당장 그 시급한 현안이 지금 첫 삽을 뜨느냐 마느냐 하는 이제 드림타워 아닙니까? 후보께서도 한때가 아니고 그런 의견을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차기 도정으로 넘겨라. 정식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차기 도정으로 넘길 것을 요청을 했고요. 현재 뭐 8가지 정도의 추가 검토 사항을 갖고서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차기 도정으로 넘기는 그런 필연성이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저는 제주의 경관, 교통 영향 뭐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조화롭지 않은 그러한 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면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점은 제주에 투자한 기존의 기업들이나 자본들이 이미 와 있는 데들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후에 투자 유치가 가능한가라는 보다 원칙적인 큰 문제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림타워 같은 경우는 중국의 녹지그룹이 관련이 돼 있는데 저는 녹지그룹과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재협상이라는 거는 처음으로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거 후에 논공 행상을 맡겠다면서 그 참모들 혹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른바 백의종군 서약서를 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백의종군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가 발전으로 뭐 이미 선거는 끝났고 뭐 어느 자리는 누가 하기로 했다라고 뭐 술자리에서라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을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그 날짜로 저희가 도민 캠프에서 죄송하지만 출입을 끊어주시도록 정중히 요청하겠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제주를 바꾸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장차 그 대권 도전까지 염두에 둔 발언인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습니다. 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작은 편가르기와 작은 이익에 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실제 도전할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큰 꿈, 그리고 더 많은 전체 국민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도정을 이끌기 위해서 제주 도정을 이끌 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쳐다보고 있다라는 그 자세로 도정에 전념하고 도정에 성과를 내겠다라는 거고요. 그게 그 연장선상에서 도전을 하게 될지 하면 성공을 할지 그거는 우선 도민들부터 인정하고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야 그러면 4년 임기 채우냐? 아, 당연히 채워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지금 대선 행보를 견눈질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주도가 갈망하는 변화를 현실화시킴으로써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저희 현재의 목표라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도지사가 된 다음에 물론 전제입니다마는 권력을 도민과 함께 나누겠다. 수평적 협치를 하겠다 말씀하셨죠? 사실 말은 좀 그럴듯한데 별로 와닿지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보관 좀 길지 않게. 예를 들어서 관광, 농축산, 뭐 도시 건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 이런 거에서 환경 문화 이런 거에서 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네. 그 분야의 당사자들, 전문가들 들어오고요. 여기에 그 분야에 대한 주무 실국장이 간사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정책도 논의를 하고 공무원들이 그걸 집행하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인사도 평가를 행정 수요자들의 평가를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하나의 제도로 표현한 게 수평적인 협치위원회가 상설적인 심의 의결을 하고 관료 집행기구는 거기에 한 구성 부분으로 그걸 수발을 드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수발을 드는 책임자가 도지사가 되는 거죠. 예. 마지막입니다. 이제 유권자 그리고 제주도민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세월호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난번에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돈을 한 푼도 받지도 쓰지도 않겠다. 그리고 상대방을 폄하하고 헐뜯는 게 아니라 나를 보이는 선거를 하겠다. 그리고 어떤 기존의 세력 관계로부터 빚을 지거나 얽매이지 않도록 하겠다.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약속은 여전히 제가 그대로 실천을 할 거고요. 세월호로 인해서 앞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5월 15일부터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저는 몇 가지를 더 약속을 하고 실천을 하고 제주에서부터 우리 선거운동의 혁명적인 모습을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선거운동 자체도 비용을 전국에서 가장 적게 들이는 선거기구에 기구표가 없는 직책이 없는 선거 그리고 조직동원의 구태를 아예 깨끗이 없애버린 선거 그런 선거를 해야 되지 않나. 또 그런 선거만이 세월호의 참사 속에서 국민들이 그나마 용인해 줄 수 있는 선거운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5월 연휴 지나면서는 아예 정확한 그런 입장과 방안을 놓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발표도 하고 중앙당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도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렸더니 네. 그 말씀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본인에 대한 다짐이 네, 선거운동부터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장시간 그 초청 대담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